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족에게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추석 아침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낯선 방문객. 그가 가져온 오래된 사진 한 장이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비밀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정욱 씨 오랜만이요. 갑자기 나타난 박동철. 그의 등장에 정욱의 손에서 유리잔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사이였던 거냐고? 남편 만식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누구 딸로 살아온 거죠? 30년 전 젊은 시절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숨겨진 아이의 존재.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한 장의 사진이 불러온 가족들의 눈물과 분노,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시간들. 때로는 진실이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갈까요? 지금부터 숨겨진 진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근교의 대형 빌라 단지, 이른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인 새벽 6시, 정욱은 벌써 모던한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된 깔끔한 주방 곳곳에서는 추석 상차림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죠. 인덕션 위에서는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대형 냉장고에서는 미리 준비해둔 나물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흰 앞치마를 두르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라지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6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가지런히 빗어 올린 머리카락 사이로 은색 실버가 섞여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 무언가가 자꾸 떠오르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정욱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나무들이 보였어요. 매년 이맘때면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모이곤 했는데 올해는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밤부터 자꾸만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그 시절의 달콤했던 추억들과 함께 감춰왔던 아픈 비밀들까지 말이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 윤희가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35의 윤희는 언제나 자상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려 애썼죠. 키가 작고 아담한 체구에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윤희였습니다. 특히 명절 때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한우 갈비찜은 제가 완성했어요. 올해는 저한테 맡기세요. 윤희가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가스레인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요리 솜씨가 뛰어났고 시집 온 후에도 그 실력을 더욱 발전시켜 왔어요. 특히 한우 갈비찜은 시어머니도 인정할 정도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 젓가락으로 쉽게 발려질 정도였고 양념도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죠.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올해는 평화롭게 지나갔으면 좋겠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바람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는 듯한, 혹은 오래도록 숨겨왔던 무언가가 곧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톤이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스치는 정옥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따라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잠을 못 주무셨나요? 윤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보통 때라면 이런 명절 준비도 척척 해내시던 시어머니가 오늘은 왠지 힘들어 보였어요. 정옥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나이가 드니까 잠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뒤척이게 되네. 정옥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도라지 무침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밤 내내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들을 되새겼거든요. 그 시절의 달콤했던 순간들, 가슴 뛰던 첫사랑의 기억들, 그리고 결국 묻어야 했던 아픈 진실들까지 말이죠. 아버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윤희가 거실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 만식이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만식은 올해 65을 맞은 전형적인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여전히 근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굵은 태 안경을 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족들 앞에서는 늘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추석이니까 일찍 일어났지. 오늘 민수도 온다면서? 그 녀석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언제 장가를 갈 건지. 만식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30살이 넘어서도 아직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나름 성공한 직장인이었지만 연애에는 영 소질이 없는 듯 했어요.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집에 오지 않았지만 명절만큼은 어김없이 얼굴을 비쳤죠. 네, 오후쯤 올 거라고 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좀 늦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정옥이 대답하며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전을 꺼냈습니다. 동그랑땡, 동태전, 호박전까지 다양한 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젯밤까지 정옥과 윤희가 함께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척척 해치워야 할 일들이 오늘따라 잘 되지 않았어요. 윤희는 갈비찜 냄비 뚜껑을 열어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고기도 부드럽고 양념도 잘 배었네요. 주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주방 타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창밖으로는 빌라 단지에 잘 정돈된 정원이 보였고 아직 이른 시간이라 조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추석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정옥과 윤희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만식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정옥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비밀이었죠. 첫사랑과의 달콤했던 추억,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복잡한 사정들까지 모든 것이 오늘 이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쯤 추석 상차림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옥은 마지막으로 식혜를 그릇에 담고 있었고 윤희는 과일을 정갈하게 깎아 접시에 담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만식이 여전히 뉴스를 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추석 연휴 교통 상황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죠. 평범하고 조용한 추석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정옥은 식혜 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옮기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단지 내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했는데 올해는 왠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거든요. 어머니, 곶감도 예쁘게 담았어요. 이제 거의 다 준비된 것 같은데요. 윤희가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곶감이 담긴 접시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정성스럽게 껍질을 벗긴 곶감들이 마치 꽃잎처럼 예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윤희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옥도 며느리를 더욱 아끼고 있었죠. 고마워, 윤희야.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정옥이 며느리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올라왔어요. 윤희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말해야 할 진실이 있었는데 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딩동. 맑고 경쾌한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옥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민수는 분명 오후에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일찍 올 리가 없었거든요. 누구지? 민수인가? 아니면 이웃집에서 인사 오는 건가? 만식이 거실에서 의아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려 하지는 않았어요. 보통 이런 때는 정옥이나 윤희가 문을 열어주곤 했거든요. 만식은 집안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전형적인 가부장이었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어머니. 윤희가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이 먼저 움직였어요. 왠지 모르게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나가볼게. 정옥이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마치 납덩어리가 발목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자꾸만 올라왔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문을 열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대고도 쉽게 열지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마치 3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났어요. 첫사랑을 만날 때마다 이런 설렘과 떨림이 있었죠. 인터폰 화면을 보려고 했지만 왠지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마치 그 화면에 나타날 얼굴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손바닥에 땀이 났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드디어 정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박동철이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듬직해 보이는 체격, 잘 다린 흰색 셔츠에 회색 바지 차림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 없었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옛날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정옥이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말이죠. 특히 그 따뜻한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옥 씨, 오랜만이요. 동철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그 목소리. 정옥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첫 만남의 설렘, 함께 걸었던 한강변의 산책로, 몰래 나누었던 편지들, 달빛 아래서 속삭였던 사랑의 약속들,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아픔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떨어진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죠. 마치 정옥의 마음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다치셨어요? 윤희가 주방에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관 앞의 광경을 보고는 멈칫했어요.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마주보고 서 있는데 둘 다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거든요.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를 찾아오신 분인가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정옥은 그저 어린 소녀처럼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뭐가 깨졌어? 괜찮아? 만식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현관 쪽으로 걸어왔어요. 평소 걸음걸이보다 빨랐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도 이상했고 윤희의 당황한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만식이 현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내와 낯선 남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내의 표정도 이상했고 낯선 남자의 표정도 뭔가 의미심장했습니다. 당신, 이분이 누구요?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만식이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낮고 위협적인 톤이었어요. 남편으로서의 직감이 발동한 거였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내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동철은 정옥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저는 박동철이라고 합니다. 정옥 씨와는 오래된 지인입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정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이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였어요. 마치 금기를 깨트린 것 같은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만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내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단순히 오래된 지인을 만난 것 치고는 너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의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정옥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정옥 씨,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동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낡고 누런 봉투였는데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윤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고 만식은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숨기고 있던 뭔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결혼 30년 동안 이런 아내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여전히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난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7시 최신식 LED 조명이 환하게 비추는 식탁에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추석 상차림이 식탁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한우 갈비찜, 각종 나물, 동그랑땡, 송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을 둘러싼 분위기는 전혀 명절 같지 않았어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후에 도착한 민수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살의 그는 평소 집안일에 별 관심이 없었고 오늘도 회사 일로 지쳐서 늦게 왔거든요. 부모님과 윤희 누나 그리고 처음 보는 낯선 아저씨가 함께 앉아 있는 이 어색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분이 누구세요? 친척분인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는 분노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동철이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점점 화가 났거든요. 아내는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았고 그저 옛 지인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철이 온 후로 줄곧 불안했어요. 그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왜 하필 오늘 가족들이 모인 추석에 나타난 걸까요? 정옥 씨. 동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결의에 찬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이제야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되겠어요. 동철이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모서리는 해져 있었고 색깔도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것 같았어요. 이건 30년 전 진실입니다. 동철의 말에 식탁 위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만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철이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그중 첫 번째 사진에는 젊은 정옥과 동철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배경은 한강변 같았고 정옥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그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게 뭐야?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지만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와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아내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윤희가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았거든요. 그 사진에는 젊은 정옥과 동철, 그리고 한 여자가 함께 있었는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윤희의 어머니였습니다. 윤희가 어릴 때 자주 보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건 우리 엄마잖아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와 이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걸까요? 동철이 세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에는 윤희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동철이 서 있었습니다. 아기를 바라보는 동철의 표정이 너무나도 자애로웠어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보는 아버지의 표정 같았습니다. 설마, 윤희가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려서부터 들어온 이상한 이야기들, 아버지가 자신을 대하는 미묘한 태도, 그리고 지금 이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진정해. 정옥이 일어서서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이분이 설마 제 친아버지라는 건 아니죠?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뿌리,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동철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뒷면에는 손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윤희야,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건강하게 자라라. 1990년 3월 15일 동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윤희의 생년월일이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윤희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 같았어요.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었고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는 자신의 친아버지와 무언가 깊은 관계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만식이 분노에 차서 술잔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대체 무슨 사이였던 거냐고. 술잔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민수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이래요? 하지만 아무도 민수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충격과 분노, 슬픔에 빠져 있었거든요.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복잡했어요. 복잡하다고? 당신이 나를 속인 거 아니야? 만식이 고함을 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어요. 동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추석 음식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가족의 단란함이 있어야 할 명절 저녁이 지옥 같은 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깨진 술잔 조각들처럼 이 가족의 평화도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어요. 윤희는 사진 속 편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동철이 꺼낸 마지막 사진 뒷장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는 윤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출생에 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정호가, 우리 딸 윤희가 태어났구나. 이 아이가 내 핏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 딸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주길 바란다. 언젠가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게.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동철이. 편지의 내용을 읽은 윤희는 손을 떨며 정옥을 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보다도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35해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누구 딸로 살아온 거죠? 제 인생은 뭐였나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태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답을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정옥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원망스러운 시선을 차마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잔혹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윤희가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윤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는 윤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5년간의 거짓말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한편 만식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며느리까지 그 남자의 딸일 가능성이 있다니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이 집 체면이 다 구겨졌어. 당신 평생 나를 속인 거야? 만식이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고함쳤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이 덜그럭거리며 흔들렸어요. 갈비찜 국물이 식탁보에 튀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냥 대용품이었던 거야? 다른 남자 그리워하면서 나와 살았던 거야? 30년 동안 말이야. 만식의 말에 정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 현실 사이의 갈등, 가문의 압박, 그리고 어쩔 수 없었던 선택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야.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너무 복잡했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 결혼 생활은 뭐였어? 거짓말로 이루어진 가짜 인생이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만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에는 과묵한 편이었는데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허상이었던 거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윤희 누나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에 밝고 따뜻했던 누나가 이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나, 왜 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아저씨는 누구고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아직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3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뿌리, 자신의 정체성,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동철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정옥 씨와 저는 젊을 때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복잡한 사정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사정이라니요? 무슨 사정이요? 남의 아내를 사랑한 게 사정이에요? 만식이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아내와의 과거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었다는 말을 듣는 것은 더욱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때 저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가문에서 정해준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정옥 씨도 집안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동철의 설명에도 만식의 분노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그럼 자신은 정말로 차선책, 아니 차차선책이었단 말인가요?
진짜 사랑을 포기하고 선택한 현실적인 대안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왜 지금 나타난 거요? 30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왜 하필 지금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온 거요? 만식의 질문에 동철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이번에는 더 최근에 쓰인 것 같은 편지였습니다. 윤희 씨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임종 직전에 이 편지를 저에게 맡기셨어요. 동철이 꺼낸 편지는 윤희의 어머니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윤희야, 엄마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내 친아버지는 동철 아저씨일 가능성이 높아. 엄마가 평생 숨겨왔지만 이제는 내가 알 권리가 있어. 미안하다, 내 딸아. 윤희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도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죽을 때까지. 이제 윤희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어른들이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키워준 아빠, 친엄마,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누구도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저는 정말 누구예요? 제 남편은 뭐가 돼요? 제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윤희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에게는 2명의 어린 아이가 있었거든요. 7살 딸과 5살 아들이 있었는데 만약 자신의 정체성이 바뀐다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옥이 눈을 감으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땐 당신이 내 곁에 없었어. 나도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그리고 동철이와 윤희 엄마는 이미 약혼한 사이였고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어. 복잡해서 거짓말을 한 거야? 복잡해서 3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그럼 우리 아들 민수는? 우리 가족은 뭐가 되는 거야? 만식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추석 음식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명절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오직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배신감만이 이 집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인생은 뭐였죠? 다 거짓이었나요? 저는 도대체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35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사랑했던 어머니, 그리고 친어머니처럼 모셨던 시어머니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누구 딸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윤희가 2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평생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심지어 자신의 성씨가 맞는 건지도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만식이 술병을 집어들더니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빈잔을 탁자에 내리치며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당신들이 다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30년 동안. 만식의 얼굴이 술기운과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던 거예요. 아내는 다른 남자를 사랑했고 며느리는 그 남자의 딸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만식이 동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 해야 할 말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동철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숨긴 죄인입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30년 동안 진실을 숨기고 살아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 제가 당신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임종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철의 말에 윤희가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은 친아버지가 아니었고 진짜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옛 연인이었다니. 이런 비극적인 운명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윤희가 양손으로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잔혹하게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일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그만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명절에 왜 이래요? 하지만 아무도 민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각자 자신의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있었거든요. 민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정옥이 윤희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윤희야, 제발 진정해. 내가 설명해 줄게. 하지만 윤희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다가오지 마세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윤희의 거부에 정옥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겨왔는데 정말로 자신의 친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아이러니했어요. 그동안 윤희에게 품었던 특별한 애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윤희야, 엄마가 다 잘못했어. 정옥이 무너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잔혹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만식이 다시 소주를 따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라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해? 그럼 나는 뭐야? 사위야, 아니면 남편이야? 그의 말에 담긴 자조와 분노가 모든 사람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니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잔혹했어요. 동철이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윤희 씨 어머니가 마지막에 쓰신 편지예요. 윤희 씨가 직접 읽어보세요. 윤희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거부할 수는 없었거든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야, 엄마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야 말한다. 너의 친아버지는 동철 아저씨다. 엄마와 정옥이 언니, 그리고 동철 아저씨는 젊은 시절 복잡한 관계에 있었어. 엄마는 동철 아저씨를 사랑했지만 정옥이 언니도 그를 사랑했단다. 결국 엄마가 너를 가지게 되었지만 동철 아저씨는 가문의 압박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했어. 그래서 엄마는 너를 혼자 키우기로 했고 정옥이 언니는 만식 아저씨와 결혼했단다. 운명의 장난인지 너는 정옥이 언니의 며느리가 되었구나. 이 모든 비밀을 품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었어. 미안하다, 내 딸아. 편지를 다 읽은 윤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유독 각별했는지, 왜 어머니가 정옥이라는 이름을 자주 언급했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윤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복잡한 운명의 실타래에 얽혀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가족들은 서로에게 소리치고 울고 분노하며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산소가 사라진 듯 숨막히게 무거워졌어요. 추석의 풍성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절망과 분노만이 이 집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동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용기를 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 이 가족의 평화는 영원히 깨져버렸습니다. 명절에 모인 가족들이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욱은 자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비밀이 이렇게 잔혹하게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숨긴 진실이 오히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방으로 흩어진 후 정욱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어요. 시계는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정욱은 전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동철이 가져온 오래된 사진들이 들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동철, 그리고 윤희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정욱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살 때 처음 동철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헤어져야 했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정욱이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그때 가문의 압박을 이기고 동철과 함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윤희의 어머니가 동철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가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이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때의 선택들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욱은 특히 윤희가 태어났던 날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혼자 출산하고 있을 때 정욱은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친구의 아이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갓 태어난 윤희를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보는 것 같은 특별한 애정이 솟아났거든요. 한편 위층 침실에서는 만식이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속았구나. 그는 결혼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정욱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욱의 모습, 턱시도를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 정욱의 미소는 행복해 보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딘가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닌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거였나요? 내가 그렇게 한심했나?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이었나? 만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결혼 생활이 사실은 아내의 타협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욱이 자신을 선택한 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지난 30년이 모두 허상처럼 느껴졌어요. 만식은 특히 결혼 초기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정욱은 항상 좋은 아내였어요.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시댁 어른들께도 잘 모셨으며 아들 민수도 훌륭하게 키워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닌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었을지도 모르죠. 다른 방에서는 윤희가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정체성, 가족관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윤희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의 두 아이였습니다. 7살 딸과 5살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사실은 너희들의 진짜 할머니일 수도 있어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게다가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상처를 받을까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자신이 사실은 복잡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남편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혹시 자신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지는 않을까요? 윤희는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다른 편지들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윤희야, 엄마와 정옥이 언니, 그리고 동철 아저씨는 같은 대학교에 다녔단다. 문과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지. 셋이서 항상 함께 다녔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학교 뒤편 작은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이야기하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동철 아저씨는 정옥이 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 엄마도 그를 좋아했지만 친구의 남자를 뺏을 수는 없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밤 동철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엄마에게 고백을 했어. 정옥이 언니를 사랑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함께할 수 없다면서 엄마라도 함께해 달라고 했단다. 편지를 읽으면서 윤희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남자에게 고백을 받고 그 친구 모르게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는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과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렇게 엄마는 너를 가지게 되었어. 하지만 동철 아저씨는 결국 가문에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했고 정옥이 언니도 다른 사람과 결혼했단다. 엄마만 혼자서 너를 키우게 되었지. 그때는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거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 너는 엄마의 보물이었으니까. 너를 키우면서 정옥이 언니와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 서로 어색해졌거든. 하지만 운명은 참 신기한 것 같아. 내가 정옥이 언니의 며느리가 되다니. 윤희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정옥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유독 각별했던 이유가 단한 며느리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유전자 검사나 친자 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검색창에 친자 확인 방법, 유전자 검사 비용, 가족관계 확인 같은 단어들을 입력해가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 민수는 평소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윤희 누나가 정말로 그 아저씨의 딸이라면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가족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정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할 때다. 더 이상 숨기지 말자.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끔씩 적어두었던 진실한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동철에 대한 그리움, 윤희에 대한 특별한 애정, 그리고 만식에게 느끼는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솔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윤희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의 복잡한 심정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옥은 그 일기장을 들고 윤희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보니 윤희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오늘의 충격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윤희야, 나야. 잠깐 나와줄래? 정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무 큰 소리를 내면 다른 가족들이 깰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빨갛게 부은 눈의 윤희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서 하루 종일 울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시간에 왜요? 윤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목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말해야겠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정옥의 진지한 표정을 본 윤희는 거실로 따라갔습니다. 모든 진실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더 이상 거짓말과 반쪽짜리 진실로는 살 수 없었거든요. 이제야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일기장을 윤희에게 내밀었어요. 이걸 읽어보렴. 내가 평생 숨겨왔던 진실이 모두 여기에 있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적혀 있단다. 윤희가 일기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이제야 진정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젯밤 정옥과 윤희가 나눈 긴 대화 후 정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모든 가족 앞에서 완전한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지만 그 누구도 이 자리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만식은 어젯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숙취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소파 한쪽 끝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윤희는 어젯밤 일기를 모두 읽고 난 후 더욱 복잡한 심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철은 아침 일찍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정옥이 전화로 부탁했거든요.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요. 그는 여전히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어요.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셔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일기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신 후 계속 말했어요. 저와 동철이 그리고 윤희 어머니는 대학교 같은 과 동기였어요. 셋이서 항상 함께 다녔죠.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우정과 사랑의 경계도 모호했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정옥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추억이 그리운 듯한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후회도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윤희 어머니도 동철이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동철이는 저를 선택했죠. 그때 윤희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윤희가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일기를 읽으면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미 저를 다른 집안과 약혼시키려고 하셨거든요. 동철이네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는 연애 결혼이 쉽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만식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한 거군요. 진짜 사랑할 수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말이에요. 정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을 만났을 때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철이와의 사랑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고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만식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거든요. 동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정옥 씨가 만식 씨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도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동철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에 할 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너무 괴로웠어요. 정옥 씨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술에 취해서 윤희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윤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의 핵심 부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윤희 어머니는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정옥 씨를 포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밤 실수가 일어났어요. 정옥이 눈을 감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윤희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동철 아저씨가 제 친아버지인 거예요?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임종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민수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예요? 도대체 우리 가족이 뭐가 된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민수의 항의에 답하지 않았어요. 모두 각자의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거든요. 정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윤희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어요. 너무 죄스러웠거든요. 제 때문에 친구가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몇십 년 후에 윤희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윤희 어머니의 성씨와 나이를 듣고 혹시나 싶었거든요. 윤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아셨다는 거예요?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알아봤어요. 어머니를 너무 닮았거든요. 그리고 동철이의 눈빛도 닮았고요. 만식이 분노에 차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가 당신 첫사랑의 딸인 줄 알면서도 받아들인 거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아니에요. 정옥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윤희를 보면서 특별한 감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마치 제 딸 같은.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왜 말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정옥이 윤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윤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주신 것도 특별히 잘해주신 것도 다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죠? 아니야, 윤희야. 정옥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진심으로 내 딸 같았어. 그게 단순히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었어. 하지만 윤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귀를 막았습니다. 너무 많은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동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어느 화창한 오후, 정옥과 윤희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표정에는 그동안 없던 평온함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카페 정말 예쁘네요. 윤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무거웠던 추석 이후로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여기 커피도 맛있고 조용해서 가끔 혼자 와서 생각을 정리하곤 한단다. 정옥도 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 역시 지난 몇 달은 쉽지 않았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로 인한 죄책감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며느리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윤희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윤희가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동철이 윤희의 친부일 가능성이 99.9%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그 결과를 듣던 날의 복잡했던 감정들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니?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를 듣던 날의 윤희 표정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충격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던 그 복잡한 표정을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복잡했어요. 3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바뀌는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왠지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안다는 안도감 같은 거 있잖아요. 윤희가 커피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충격을 받은 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 나갔어요. 상담사의 도움도 받았고 남편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 반응은 어땠니? 어떻게 설명했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죠. 특히 큰 아이가 그럼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야? 라고 물었을 때는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적응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사랑하는 할머니가 더 특별한 할머니가 된 것일 뿐이었거든요. 오히려 할머니와 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 반응은 어땠어? 정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희의 가정이 흔들릴까봐 가장 걱정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신기해해요. 운명 같다면서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가 된 것도 이렇게 진실이 밝혀진 것도 모두 운명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아이들이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이제야 이해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희의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봐 정말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만식이는 요즘 어떤 것 같니? 집에서 많이 달라진 것 같던데. 이 질문에 윤희의 표정이 잠시 복잡해졌습니다. 만식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아버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요. 특히 동철 아저씨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도 표정이 어두워지시고, 하지만 예전처럼 화내시지는 않으세요. 그냥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만식은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의미를 다시 찾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옥과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과거를 원망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도 참 힘들 거야. 30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준 상처가 가장 마음 아팠거든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까? 윤희가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인 동시에 친어머니의 친구이며 자신의 친아버지의 첫사랑인 정옥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이지만 혈연적으로는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정옥이 따뜻한 눈빛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답게 지내면 되는 것 같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단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말이야. 다만 이제는 더 솔직할 수 있겠지. 맞아요. 이젠 숨길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네요. 윤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민과 아픔을 모두 털어낸 해방감이 담겨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동철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가끔 연락한단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 사람도 많이 후회하고 있더라. 진작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을 말이야.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동철은 진실이 밝혀진 후 윤희를 몇 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형성해 나갔어요. 물론 지금까지 아버지 역할을 해준 분을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만남에서는 정말 할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민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 아이도 이제는 적응했어. 오히려 누나가 생긴 것 같아서 좋다고 하더라고.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라면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지금은 윤희 너를 더 친근하게 대하고 있어. 민수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윤희를 더욱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확실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누나 같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윤희를 더 챙기고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윤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의 혼란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진실은 때로 아프고 복잡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말이죠. 정옥이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윤희야. 이 모든 걸 받아들여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비밀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벚꽃이 계속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새로운 곳으로 떠나가는 모습처럼 이들의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추석은 다시 돌아올 것이지만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더 솔직하고 더 진실하며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가족의 평범한 추석 아침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30년간 감춰왔던 비밀로 인해 모든 것이 뒤바뀌는 과정을 그려봤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옥의 죄책감, 윤희의 혼란, 만식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진실과 마주하면서 비로소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꼭 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혈연을 넘어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